네, 현재 구간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현재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 지금 금융주들이 좀 낙폭이 늘어나면서 지수가 약보합권으로 밀려났고요. 코스닥은 지금 시총 상위 종목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모두 지금 하락하고 알테오제만 상승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지수는 강보합권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의 판은 뭐가 달라졌을까요? 오늘 자세한 이야기 판을 읽어라 이 시간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자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장 초반의 변동성이 지금 며칠째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바이오는 계속해서 좋은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들이 참 많은데 삼바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어제 또 정말 오랜만에 100만 원 장중에 그렇죠. 회복을 하고 좀 밀리긴 했지만 오늘도 강하긴 합니다. 어떻게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이제 대놓고 여쭤보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살만한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조금 조정받을 때 사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100만 원을 넘길 것이다라고 이제 많이 예상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도 100만 원은 넘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 10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오늘 기준으로 본다고 하고 하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조금 더 보셨다가 하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네. 일단 뭐 삼바 같은 경우는 계속 뭐 실적이 계속 뭐 좋게 나온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에다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커지면서 제약바이오, 특히 이제 기술 성장주에 대한 이제 시장에서 관심 사항이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면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바이오에 대한 관심 사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 뭐 2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한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주목해야 되는 게 이제 상반기에 이제 그 누적 그 수주 금액인데 이게 2조 5천억 원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특히 이제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소재 빅파마 뭐 이게 뭐 비밀 뭐 협약 때문에 이제 밝히지 못하지만 빅파마의 1조 5천억대 규모의 이제 CMO 관련된 수주를 체결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부분도 계속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대부분 뭐 생각하시는 게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돼서 뭐 CDMO 관련된 부분 많이들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이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물론 이런 이제 미국 생물보안법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거보다 그 너머에는 이제 바이오 의약품의 대형 이제 바이오 의약품에 대한 특허 만기들이 계속 지금 도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2030년도까지 빅파마들의 지금 만료되는 의약품의 매출을 보면 연간 1,800억 달러. 그러니까 뭐 하나로 한 250조 정도 규모의 그런 이제 250조. 그런 의약품들이 그 만기가 이제 특허 만기가 도래를 합니다. 뭐 그렇다 뭐 대표적으로 뭐 지금 기트루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항응고제인 엘리퀴스, 그다음에 항암제인 오티브 같은 경우도 전부 이제 특허가 몇 년 내에 전부 다 종료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종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 의약품에 대해서 지금 시장에서 관심 사항도 크고 그다음에 약효도 어느 정도 입증이 된 거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 회사가 저가로 이 시장에 참여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만큼 이제 뺏어올 이제 거리가 좀 많아질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제 CDMO 관련된 기업들에 대해서 시장이 좀 주목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시밀러 뭐 관련한 기업들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뭐 바이오주들이 턱하고 건드리면은 그냥 네. 퍽 하고 폭발적으로 올라가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어제 보면은 물론 알테오젠이 단기적으로 급등했다기보다는 꾸준히 올라왔지만 시가총액 1위 자리를 네, 아주 그렇죠. 과거에 저는 또 요거 비교하면은 알테오젠 우리 주주분들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신라젠이 시총 1위였던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정말 오랜만이죠. 네, 그렇죠. 네. 뭐 최근 2년 동안 계속 이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계속 시총 1위였죠. 시총 1위였죠. 그러니까 네. 에코프로 BM이 이제 계속 2년여 동안 시가총액 1위를 하다가 이제 밀려 내려온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바이오 관련된 이제 시장 기대감이 지금 키워지고 있다라는 게 이제 바이오 관련주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이제 첨단 바이오 부분에 대한 이제 육성 방안을 계속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뭐 올해 내년도 예산에도 이런 이제 부분이 일부 반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과기부 같은 경우 국가 전략 뭐 기술 육성이다라고 해서 5년 동안 한 30조를 투자를 하고요. 그 중에서 첨단 바이오, AI 반도체, 양자 기술 같은 경우에는 뭐 내년에 한 3조 4천억 정도 지원할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할 만큼 투자가 상당히 집중화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바이오 관련주에 대한 부분들 좀 기대를 키우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최근에 유한양행 이제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을 취득한 이후에 이제 기술 수출, 그다음에 임상을 진행하는 그런 기업에 대한 관심도가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게 알테온의 주가를 좀 끌어올리는 그런 측면이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이제 피아 주사, 그러니까 SC 제제죠. 뭐 이거를 변환하는 기술에 대한 그런 기술 수출이 계속 이루어진 그런 상황이고요. 이에 따라 관련된 향후 성장성이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머크가 그 기존의 이제 기투르다를 이제 SC 제형으로 변환하는데 자치 기술로 변환하는데 일단은 뭐 좀 중단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걸 기술을 수출을 한 이제 알테오젠이 상대적으로 그런 이제 수혜를 더 크게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기대감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모멘텀을 바이오에서 찾는다라고 하면은 정말 다양한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국내외 할 것 없이 그리고 뭐 업계나 업계 밖에 이야기할 것 없이 바이오 쪽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사실 최근의 상승은 뭐 이제 시작이다라고 하는데 우리 네. 대표님이 보시기에도 앞으로도 계속 하반기,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하반기 봤을 때 바이오주에 대한 투자는 반드시 포트폴리오에 좀 있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어느 정도는 좀 담아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그러니까 과거에는 뭐 조금 전에 신라진 말씀도 하셨지만 기존에 이제 새로운 이거를 이제 끝까지 뭐 임상을 해서 신약을 출시하겠다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이제 뭐 개발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뭐 이런 신약 개발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어그러지면 신라젠과 같은 그런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고요.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이번 FDA 승인을 받을 게 유한양행이 직접 받은 게 아니라 유한양행이 기술 수출한 얀센에서 이거 관련된 인허가를 취득을 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뭐 신약을 개발해서 출시했을 때보다는 그만큼 수익이 준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상응하는 로열티를 받기 때문에 충분히 그 정도는 커버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국내 업체들 같은 경우도 뭐 최종적으로 신약을 개발한다라는 것보다는 이런 어느 정도 신약을 개발하는 개발을 해서 이거를 기술 수출하는 그런 기업 중심으로 지금 시장에서 관심사항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중심으로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네. 뭐 대표적으로 뭐 유한양행 같은 경우도 뭐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대표적으로 지금 뭐 렉나자에 관련된 이제 그 로열티가 뭐 지금 당장은 크지는 않을 거고 뭐 올해 내년까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고 아마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수령이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만약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1년에 한 1,500에서 2,000억 정도 뭐 로열티 관련된 수입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유한양의 전체 매출 대비해서 큰 건가요? 그러니까 작은 건가요? 로열티이기 때문에 로열티. 네. 액면 그대로 이제 영업이익에 반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작년에 비용이 크게 들지 네, 그렇죠. 뭐 않고. 작년에 유한양행의 지금 뭐 영업이익률이 네. 이익이 뭐 이익이 뭐 몇백억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엄청 큰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에 비하면 상당히 이제 높게 이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뭐 대표적으로 뭐 오스코텍 같은 경우도 뭐 지금 거기도 한 1,000억에서 한 1,500억 정도의 로열티 수입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네. 시가총액이 한 1조 5천억이니까 네. 뭐 그걸로 계산하면 단순히 PER이 10배 정도, 그러니까 10 정도 이제 증가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술 수출이 되는 기업 그리고 이에 따라서 로열티 이제 확실하게 들어오는 기업 중심으로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유한양행의 이런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에 그 같이 포함되어 있는 뭐 GI 이노베이션이나 인벤티지렉 같은 경우도 좀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우리 또 바이오주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표님의 목 상태가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전통 제약주들도 최근에 움직임이 되게 좋잖아요. 네, 예, 이렇게 그렇죠. 또 감기 걸리시는 분들 참 많고 네. 아픈 분들이 그렇게 많아요. 나이 들면 맞습니다. 여기저기 다 아픈데 뭐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요새 바이러스가 워낙에 또 기승이다 네. 보니까 건강 관리, 바이오 종목의 수익률도 좋지만 우리 대표님 건강 관리 잘하시고요. 뭐 갑자기 지금 여기에 잠깐 잠겼습니다. 예, 더불어서 지금 총파업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죠. 간호사 등 이제 보건의료 노동자들도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원격 의료기 관련주들이 급등입니다. 사실 근데 이전에 이제 의사 파업 소식이 네. 있었을 때도
단기적으로 네, 테마가 올랐죠. 형성되는데 이번에도 어떻게 그만큼 강력한 좀 시세가 나오게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뭐 테마는 테마로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특히 원격 진료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과거서부터 계속 지금 이쪽 분야를 확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고 있었지만 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의협을 비롯한 이제 의사단체들이 강력한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법 제정까지는 아마 좀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특히 이제 보건노조가 이제 이번에 파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걱정되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이제 응급의학 관련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 원격 진료 관련된 쪽은 물론 응급의학 관련된 분야도 뭐 일부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만성질환 관련된 쪽이 좀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제주도에서 지금 원격 진료 관련된 이제 서비스를 뭐 다음 달부터 본격화하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이제 의료 원격 진료 관련된 주들한테 이제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요. 뭐 일단 9월부터 서귀포시를 시작을 해서 내년에는 제주도 전체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상자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65세 이상의 이제 고령의 만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런 의료 이제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은 아직까지는 이런 만성 질환자 중심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뭐 의료 파업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만성 질환 그러니까 질환자들보다는 지금 갑자기 긴급으로 발생하는 그런 이제 급성 질환자 쪽으로 포커스가 맞춰져서 상대적으로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은 일단 좀 퀘스천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다만 이런 원격 진료 관련된 부분은 계속 시장 내에서 확대에 대한 논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관련된 부분에 의료법 개정이 이루어지면 그 이후서부터 아마 좀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 원격 진료와 의료 AI 쪽은 결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테마 형성되는 그쵸. 분위기도 다르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원격 진료 이런 파업 얘기와 함께 테마가 형성되지만 의료 AI 쪽은 사실 과거에 작년에 뭐 루니, 뷰노 이런 종목 올랐을 때 많이 오른 건 좋고 기대감은 있지만 실적이 없다. 이거 실적 없는 종목 이만큼 올라도 되냐라고 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업계에서 보니까 이제 의료 AI 쪽도 굉장히 다양하게 매출이 좀 나는 기업들이 속속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고요. 네, 그렇죠. 네. 일단 뭐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술력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인정을 했었던 네.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국내의 영상 디지털 AI 관련된 부분은 이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게 된 게 국내에서는 1999년부터 이런 이제 영상 자료를 디지털화를 이제 어쩌면 법제화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한 20여 년 동안 국내에는 이제 디지털 영상 자료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용한 AI 영상 AI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보다 빠르게 발전이 됐었다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이런 이제 기술 발전은 상당히 있었는데 국내 의료법 체계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영상 AI를 실질적으로 병원에서 사용하는 건 상당히 좀 꺼려하고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특히 이것도 또 의사단체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거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국내보다는 해외 시장 위주로 지금 이제 매출이 조금씩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북미나 유럽 지역에 이런 AI를 활용한 뭐 뇌졸중이나 뭐 암 진단 관련된 소프트웨어의 판매가 계속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국내에서도 일부는 지금 이제 식약처에서 뭐 대표적으로 뷰닉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식약처에서 이제 뇌혈관 관련된 그런 이제 AI에 관련돼서 이제 허가를 받았습니다. 다만 이게 뭐 직접적으로 쓴다라기보다는 의사를 보조하는 수단으로서의 이제 상황이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네. 다만 이렇게 이제 계속 조금씩 국내 이제 식약처에 허가를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매출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관련된 기업들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뭐 상당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게 최근 들어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내용 아닌가 싶고요. 또 하나가 이제 요즘에 이제 빅테크 관련된 기업들이 전부 다 의료 AI에 관련된 부분을 상당히 관심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같은 경우도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는 점도 이런 의료 AI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시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두 회사 이름을 섞어서 이야기했나 봅니다. 루닉과 뷰노인데
루노와 뷰닛이라고 했나 봅니다. 예, 약간 헷갈렸다는 점 사과 말씀드립니다. 주주분들께서는 뭐야 왜 두 회사 합병시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 애플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해보겠습니다. 아이폰 그리고 뭐 애플 워치 새로운 버전이 공개가 될 예정인데 사실 LG노텍은 먼저 좀 올랐어요. 그렇죠. 우리가 좀 앞으로 수혜를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를 더 기대하는 건 이번에 1차 밴더에 대한민국이 들어갔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좀 수혜도 예상되십니까? 뭐 1차 밴더에 들어갔다고 뭐 잘 팔리는 건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도요. 괜히 의미부여 해보고 네. 싶었어요. 네, 다만 이제 그 이번에 이제 아이폰 16이 나오면서 이제 같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부분이 좀 부각이 될 가능성이 네. 충분히 있고요. 특히 애플이 지금 뭐 계속 얘기하고 있는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그 부분을 이제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아이폰 15 프로 이상의 이제 그런 버전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아이폰 16부터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과거에 뭐 저도 이제 아이폰을 12를 사용을 하고 있지만 12 이전 세대를 사용했던 사람들은 이런 애플의 인텔리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계로 변경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이 도래를 했다라고 보면 과거보다는 이런 이제 아이폰 16이 판매가 좀 더 활발히 이루어질 가능성은 있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기업들도 지금 아이폰의 이제 판매가 그러니까 이전 버전보다는 좀 더 증가할 것이다. 뭐 지금 예상으로는 올 연말까지 한 9천만 대 정도가 이제 판매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거에 맞춰서 공급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관련된 이제 아이폰에 납품하는 기업들의 실적들도 상당히 개선될 부분은 충분히 있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관련돼서 뭐 대표적으로 뭐 LG 이노텍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중에 그리고 또 뭐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는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보드를 하는 BH, 그다음에 뭐 렌즈 관련된 이제 자동 초점을 하는 자화전자 같은 경우가 지금 관심 종목으로 아마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다양한 종목들에 대한 수혜가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그럼 여기서 탑픽을 꼽으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뭐 LG 노텍인가요? 네, LG 노텍 보시는 게 제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뭐 KB증권에서도 뭐 자료가 나왔는데 보면 뭐 향후 2년 동안 아이폰의 판매가 한 5억 대 정도 이제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LG 이노텍이 한 58%의 카메라 모듈 점유율을 가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도 아이폰 판에 이제 나오는 이제 카메라 모듈의 한 50% 이상을 지금 LG 이노텍이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특히 이런 이제 기종이 고급화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아이폰의 판매가 증가할수록 LG 이노텍의 실적 개선세가 좀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이폰 16의 아마 판매가 예상보다 좀 좋아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최근 들어 계속 글로벌 전체적으로 스마트폰의 판매가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특히 3분기에 아이폰의 판매가 좀 더 이제 신제품 효과가 있어서 좀 크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3분기 동안에는 LG 이노텍 같은 경우도 좀 계속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LG노텍 사실 이전에 미리 또 주가가 저점 대비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적으로 최근에 좀 급락을 했는데 주가 회복 그 이후에 아이폰 관련한 시리즈의 모멘텀이 LG노텍의 주가에 다시 한번 날개를 달 수 있게 되길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라. 이 시간에는 루그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현재 구간 코스피 지수는 0.27% 하락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2681포인트 선에서 아쉬운 등락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종목 가운데서 오늘 금융주 낙폭이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그리고 하나금융지주가 일제히 2에서 3%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반면 코스닥은 0.19% 강보합권 유지는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총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서는 휴젤, 알테오젠 정도만 빨간불을 켜고 있고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은 좀 둔화되는 양상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후장까지 계속해서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시장의 판을 읽어보는 시간, 판을 읽어나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